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우리 한국 철학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역사적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화와 전설 또한 우리 민족의 문화적 DNA에 깊은 영향을 남기는데 피와 살이 튀고 부닥치는 역사적 체험에서 우리 문화적 DN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사마천의 사계에 나오는 조선 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흔히 중국 역사계의 비조로 불리면서 높은 찬사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사기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문헌이며 중화 중심주의를 중국인들이 고소하게 만든 매우 악질적인 문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저희는 똑똑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마천은 흔히 기전체라고 불리는 자기만의 역사 소설 방식을 개발했는데요. 기전체란 무엇이냐? 역사를 본기, 세가, 열전으로 나누어서 소설하는 방식을 역사소설이라고 합니다. 본기, 세가, 열전의 구별은 무엇이냐면 중원왕조의 역사는 본기에 적고 중원왕조의 제후국에 해당하는 나라의 역사는 세가에 적고 그 외에 신하들의 개인 정기라든가 오랑캐들의 역사는 열전에 적는다는 위계 질서를 세운 것이 사마천의 기전체 역사 소설 방식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사마천이 기전체라는 역사 소설 방식을 개발한 이래 중국의 사기 이후에 등장한 24사, 중국엔 25사가 흔히 있다고 얘기하죠. 정사 25사 얘기하는데 사기 이후에 등장한 24사에는 100% 본기세가 열전이라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중화 중심주의에 기여한 역사 서술이 계속 유지되어 오도록 만든 장본인이 사마천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열전은 무엇이냐? 왜 열전이냐? 조선은 동쪽 오랑캐, 동이족이기 때문에 본기나 세가에 들어갈 수 없고 열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마천은 6개의 오랑캐 열전을 썼습니다. 조선 열전을 포함해서 흉노 열전, 남월 열전, 동월 열전, 사나미 열전, 대원 열전 6편의 열전을 썼는데 이 오랑캐들은 모두 다 동이 소융 남만 북쪽에 해당되는 사박의 오랑캐들입니다. 이 오랑캐들은 중국의 신하보다도 낮은 계열인 열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사마천에 개발한 기전체 역사 소설의 폐해입니다. 사마천 때문에 이 후대 25사에도 거의 100% 동이열전이 있습니다. 동이가 있고 서융이 있고 남만이 있고 북쪽이 있어야 자신들이 천재국으로서 자기 중심주의를 완성하기 때문이지 조선에 대해서 동이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이열전을 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에 어떤 삼류소설가도 주인공 얘기는 본기에 적고 중요한 사람들 얘기는 세가에 적고 단역 얘기들은 열전에 적는 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사마천이 아무리 그게 미덕이 많고 역사 소설이 뛰어나다고 해도 사마천의 모든 미덕을 상쇄시킬 악덕이 바로 서술의 분리입니다. 서술을 본기와 세가와 열전으로 분리한 일은 사마천이 역사에 남긴 씻지 못할 과오이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사마천이 남긴 우리 민족과 관련된 유일한 역사 기록이 조선열전입니다. 조선열전은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조선열전이라는 제목에 갑하는 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조선열전이라는 이름에 갑하려면은 조선의 민족의 특징에 대해서 민족지를 소술할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소설해야 될 텐데 조선열전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쟁 미치광이인 한무제 유철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이웃나라 고조선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내용이 답니다. 한무제 유철은 고조선을 침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조선이 한나라의 무역을 방해했다든가 한나라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든가 한나라의 국방을 괴롭혔다든가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보내서 육로와 해로로, 육로로는 좌장군 순채를 보내고 해라로는 누선장군 양복을 보내서 고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고조선 군대는 나가서 육로로 들어오는 순채를 압록강 전선에서 좌절시켰고 바다를 건너온 누선장군 양복을 대동강 하구에서 격파했습니다.
더 고조선을 침략할 수 없게 되자 한나라 무제는 위산이라는 사자를 고조선에 보내서 고조선의 왕이었던 우거를 직접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고조선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래, 우리 항복할게. 태자를 보내서 한나라의 수도로 들여다보내서 한무제한테 직접 사과하고 항복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자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서 한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태자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가니까 고조선 영토에 들어왔던 우선 장군 양복의 군대와 좌장군 순체의 군대 10만이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서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태자가 한나라로 가는데 항복하겠다고 가는 태자의 일행이 1만 명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만 명이라는 숫자는 현대 군대 편제로 보더라도 일개 사단 규모입니다. 태자가 한나라로 항복하러 가는데 1만 명이 따라가는데 사마천의 조선열전 기록을 보면 1만 명이 전부 다 무장을 했습니다. 칼 들고 있고 활 차고 있고 창 들고 있어요. 1만 명의 무장한 무리가 한나라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우리 항복하러 가는 거야. 항복하러 가고 가서 한무제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항복하러 가는 거야. 갑니다. 따라 나온 사자 위산과 좌장군 순체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진작에 깨달아야 되는데 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1만 명이 무장을 하고 한나라로 들어가? 항복한다면서 태자한테 얘기합니다. 너네 항복한다면서 1만 명이 무장한 거 가는 건 좀 이상한데? 무장 해제를 명령해 주지 않을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태자가 이걸 이런저에 거절합니다. 이런저에 거절하고 되돌아가요. 압록강을 건너서 고조선을 되돌아갑니다. 이런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고조선의 우거왕의 항복은 진짜 항복이 아니라 거짓 항복이었다는 사실이 기록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거짓 항복이 인류 5천년 전쟁사의 길이 남을 위대하고 지혜로운 퍼포먼스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한나라 군대가 고조선 영토로 들어왔는데 이 한나라 군대를 다 내쫓으려면은 전투를 죽으라고 벌려도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조선 영토에서 다 내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복 퍼포먼스를 벌림으로써 태자가 10,000명을 이끌고 넘어가니까 한나라 군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압록강을 건너갔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고조선 지도부가 지혜롭게 판단한 겁니다. 거짓 항복을 통해서 침입해 들어온 침략군을 깨끗하게 강토 바깥으로 끌어내고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고조선 영토 안에서 하지 않고 고조선 바깥에서 벌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백성들한테 대한 피해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고조선의 한나라 무제에 대한 항복은 거짓 항복이다. 이것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지혜로운 대처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이 쓴 조선열전은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사건에 대한 기록에 지내지 않는데 태자가 고조선에 돌아온 뒤에 전열을 정비한 한나라 군대가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을 압박하자 고조선의 내부에서 항복하지 않으려는 우거왕을 엄살당하고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선열전의 끝인데 조선열전을 다 서술한 뒤에 사마천은 한 단락 역사서술을 마치면 그 역사서술에 대해서 역사가의 평가를 담은 사론을 남깁니다. 사론에서 사마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조선의 우고왕은 성의 경고함만 믿고 강대국에 맞서다가 나라의 제사를 끊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사례를 보면 사마천의 역사가로서 안목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드러납니다. 역사국이라고 해서 강대국에게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됩니까? 나라 간의 국력의 차이는 오늘날에도 해결할 수 없는 부조리한 사태입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약소국을 지배할 권리는 아무데도 없고 약소국이라 해서 강대국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법칙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의 사론은 개들한테 미안하지만 개똥만도 못한 소리이고 사마천이 그런 사론을 썼다는 얘기는 사마천의 사론에는 먼저 침략전쟁을 도발한 한무제 유철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사마천은 한무제 유철이라는 전쟁 미치광이가 일으킨 고조선 침략 전쟁에 대해서 침략자의 편을 들어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은 뛰어난 역사가가 아니라
침략자의 전쟁 미추광이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침략 전쟁인 나팔수이자 황실사관의 어영 역사학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론을 다시 쓴다면 한무제 유철이 고조선을 침략한 대목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한무제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이웃나라 고조선과 유대하고 우애를 다지면서 새로운 역사 발전을 꾀할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침략밖에 할 수 없었고, 그것은 전쟁 미충이나 하는 망나니 짓에 지르지 않았고, 사마천이 기록한 조선 열전은 전쟁 미추경이 한무제 유철이 도발한 고조선 침략 전쟁을 미화한 승자의 기록이자 황실사관에 입각해서 침략자를 미화한 어영 역사학자의 기록이다, 이런 비판을 청사의 길이길이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고조선의 왕 우거는 약소국이면서도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이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청사의 길이 이름이 남을 중요한 군주였다라고 평가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론은 다 틀렸습니다. 다 빨간 줄을 그어야 됩니다. 사마천이 기전체 역사 서술이라는 것을 발명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사마천의 기전체 역사 서술이라는 것은 중국 중심주의에 서서 중원의 왕조의 역사는 봉기에 쓰고 제후국의 역사는 세가에 쓰고 신하의 역사는 열전에 쓴다, 오랑캐의 역사는 열전에 쓴다, 이런 호칭적 위계질서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나눈 역사 서술인데요. 이 역사 서술은 답습해서는 안 되는 중국 중화 중심주의의 역사 서술입니다. 사마천이 남긴 우리 공동체에 관한 유일한 기록인 조선 열전은 전쟁 미추경이인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기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가 매우 비판적으로 읽어야 될 기록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역사의 중화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에 강하게 우리 한국 철학사에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이 깊게 뿌리박힌 원인을 역사적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철학사의 역사 경험이 남긴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